2026년 63회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상표법 입문 강의 5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금 변리사입니다. 자, 오늘 5회차 강의에서는 상표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상표법을 공부하니까요. 상표란 무엇인지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우리 상표법에서 목적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뭐 민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이런 걸 공부를 하실 때 해당 법 규정의 목적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목적은 이 법 규정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목적은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지만 가장 기본이 되니까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표에서 상표의 기능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상표라는 거는 뭐 브랜드 뭐 이런 걸 생각하시겠지만 이 상표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 적용에 있어 기능적인 부분들이 이제 법 규정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어떤 기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법 규정과 함께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상표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이제 편의점 같은 데를 갔다고 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자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과자들이 있는데, 뭐, 물론 이제 이렇게 과자 포장지에, 그 다음에 요게 어떤 그런 것들이 때문에 눈에 띌 겁니다. 하지만 어떤 비슷한 과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짱구 대신에 막 신짱 이런 거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징어 땅콩, 뭐, 이거 뭐 워낙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이는 뭐, 오리온, 아니면 뭐, 혜택, 농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어디 회사 상표이고 이게 어느 거구나. 근데 포스트잇 같은 것들은 워낙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브랜드라고도 하는데 브랜드는 조금 넓은 개념이고요. 우리가 상표법에서 상표라는 거는 우리가 무언가를 봤을 때 특히 이제 상거래상 상거래를 할 때 눈에 띄는 거죠. 표시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스마트폰을 산다고 치죠?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폰의 디자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산업재산권법상 우리 변리사가 또 하는 일이 디자인 보호법상 디자인 등록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그것과는 별개로, 자, 우리가 어떤 상품을 이렇게 딱 봤어요. 스마트폰을. 근데 이거 하나는 갤럭시예요. 우리 삼성에서 나오는. 또 하나는 뭐 카오스, 뭐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격을 우선 보기도 하겠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게 당연히 브랜드고 그 다음에 그 상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어떤 상거래상 어떤 상품에 대해서 이걸 표시를 한 거를 상표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이제 법률적으로 그런 것들을 그러면 왜 보호해야 되고 어떤 걸 보호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상표의 기본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표법은 이제 이게 원래 미국이나 뭐 여러 가지 법률이 원래 있었고, 그래서 트레이드 마크라고 보통 있었고요. 그게 이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이제 여러 가지 법 규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서류 양식 같은 거 다 일본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배우시게 되는 의견 제출 통지서 뭐 이런 것들 좀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있는데 이게 다 일본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자, 트레이드 마크를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상표라고 하는데 이게 상거래에 사용되는 표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한국어로 이제 상표라고 표현을 하고 이거를 다루는 게 상표법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상표법의 목적 제1조 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7조까지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법 규정을 모두 외울 필요는 없고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1조는 솔직히 안 외워도 되긴 하는데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용어라든지 어떤 법 규정의 해석의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표를 제1조에서는 상표를 보호하고요. 근데 이제 상표를 보호하고 한다는데 이제 그냥 상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상표라는 게 뭐 표시된 거지만 뭐 문자, 도형 이런 걸 자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상표 안에 있는 기능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이 기능에 대한 건 바로 뒤에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어떤 신용의 유지를 도모하게 되는데 이 신용이라는 개념은 상표에 어떤 담겨져 있는 어떤 내용이라는 건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저절로 생겨나지 않고요. 상표에서는 그래서 이 상표 사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허나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실시라고 표현하는데 상표에서는 사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용을 해서 쌓여지면 그 신용이 생기러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이런 것들이 신용이 생긴다라고 표현해주고요. 나중에 이제 이게 유명해지는 상표를 우리가 보통 이제 주지 상표다, 저명 상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상표는 그냥 알려지는 게 아니라 사용을 통해서 알려지는 거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산업재산권 특허법이나 디자인보호법은 다 산업재산권이기 때문에 목적이 다 같아요.
산업재 발전에 이바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표법에서 좀 독특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수요자 이익보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표를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짝퉁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어떤 정품이 아닌 짝퉁 같은 것들을 막는다라는 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짝퉁 같은 것들로부터 보호받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수요자 이익 보호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근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보호라기보다는 우리 공익적인 우리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이걸 어떤 상품을 사거나 하는 사람들이 짝퉁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보호를 해주는 게 있는 건데 이거는 상표권자라든지 상표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그 상표를 좀 보고서 뭔가를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약간 공익적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 공익적인 것이 강하다는 게 나중에 기본 강의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상표법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상표법의 목적, 요거는 안 외워질 것 같지만 저절로 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산수 이렇게 돼 있죠. 보신산수. 그래서 상표법의 목적은 보신산수 한번 외워두십시오. 그냥 편하게 나중에 저절로 외워집니다. 자꾸 하시다 보면. 그래서 보신산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상표의 기능입니다. 우리 아까 상표의 목적에서 상표는 상표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상표에 어떤 뭔가 담겨져 있는 걸 기능을 보호하는데 그걸 이제 상표법에서는 자타 식별 기능, 출처 표시 기능, 품질 보증 기능 이렇게 하는데 법 규정에 나와 있는 건 요 두 개입니다. 자타 식별 기능, 출처 표시 기능. 그다음에 이제 좀 요거 좀 같이 관련 있는 게 품질 보증 기능.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광고를 한다든지 재산 쪽으로 쓰인다든지 뭐 보호를 해준다든지 경쟁적인 상황에서 보호되는 그런 것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상표법에서 나타나는 법률상 중요한 게 요 자타 식별, 출처 표시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거 자출품 이렇게도 외우게 되는데 그럼 요 자타식별 출처 표시는 뭘까요? 자, 우리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우리 상표를 이거를 구별을 해내죠. 그래서 이게 자타라는 게 자신과 타인과 구별해주게 식별해준다. 그래서 이거를 상표는 제일 중요한 기능이 나의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이 구분이 되도록 해준다 해서 자타식별력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상표를 보면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유명해서 알고 있긴 하지만 이제 어떤 상표가 있으면 누구네 거진 정확히 몰라도 어떤 사람의 상표겠구나라고 느껴지게 되죠. 이제 이게 많이 사용해서 유명해지면 이게 농심 거구나, 오징어 땅콩은 뭐 오리온 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출처를 나타내 준다고 표현을 합니다. 어디 거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를 출처 표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상표는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자타 식별 기능, 출처 표시 기능 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타 식별 기능, 출처 표시 기능은 상표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품질 보증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학문 개념상 우리가 이제 갤럭시라는 상표를 보면 어떻게 느껴져요? 품질이 좋냐 나쁘냐는 둘째치고 어쨌든 삼성에서 만든 거니까 어느 정도의 품질은 있을 거다. 동일할 정도는 될 거다. 라는 것을 보증해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타 식별 기능, 출처 표시 기능, 품질 보증 기능이 제일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요 두 가지입니다. 상표에서 우리가 상표를 보호하는 이유는 자타 식별 기능, 출처 표시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표의 기능은 뭐라고요? 자출품, 자타 식별 기능, 출처 표시 기능, 품질 보증 기능, 자출품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늘 몇 개 벌써 암기를 하셨네요. 보신산수, 그다음에 자출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렇게 그냥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꾸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나중에 몇 번씩 강의를 듣고 하시면 이제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상표, 그 다음에 뭐 상표의 기능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자, 오늘의 공부 명언.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남이 어느 정도 공부했다 이런 거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정이라든지 여러분의 진도, 그 다음에 여러분의 수준, 본인이 제일 잘하실 겁니다. 본인의 일정에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니까 뭐 한다 이러지 절대 마십시오. 나중에 공부할 때 다른 사람은 벌써 어느 정도 이런 걸 하니까 나도 해야지 막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그런 여러 가지 생각하셨던 타임 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뭐 이렇게 흐트러집니다. 정말 중요한 명언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우리 5회 입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근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